제일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치킨집이 난리 났었죠. 그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그 현대차 회장하고 그 젠슨왕이 와서 치킨을 먹는데 그 치킨집이 그 사람들이 세 명이 앉았던 자리가 한 시간씩밖에 앉을 수 없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고요. 근데 막 대리점을 차리겠다고 하니까 그 회사에서 대리점을 차리는 게 아니라 다시 점검을 해서 우리가 그 물이 들어오면 배를 젓는다.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배를 고치는 일을 했죠. 오늘 우리도 또한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저 자신이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저는 이 하이리빙을 통해서 책을 읽게 된 것만 해도 큰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책을 여기 지금 제가 너무너무 많이 읽었던 책이 굉장히 낡았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정말 제가 감회가 이렇게 새롭거든요. 특히 이렇게 아까바의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보면요. 눈물 자국이 뭐가 막 묻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하이리빙을 잘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할 때 제가 아까바의 선물 첫 번째 두루마리를 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를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책 잘 읽어지시나요? 저는 책이 너무 안 읽어져서 제가 독서 그 독서 뭐죠? 그 공부하는데 도서관을 다녔어요. 제가 그 1시간에 2시간씩 끊고 열심히 가서 밤에 9시에 저녁 9시에 가서 끊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한 2,0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주인이 제가 있으면 궁금해하세요. 공부하게 생긴 사람은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책을 큰 가방을 들고 와서 하나 하면 저는 2시간을 끄는 동안에 한 시간 정도, 1시간 이상은 졸고 한 30분 정도 책을 읽고 이렇게 나오면 저녁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끝없는 축구라든가 아까의 선물이라든가 이번에 또 고개 들어 선정된 부자가 되라 이런 그 책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떤 자신감이 생기고 이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요. 사람들이 책 읽으면 머리 아프다, 잘 안 읽어진다 이렇게 해서 억지 춘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책을 읽을 때는 책 저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책을 보면 이제 목차라는 게 있는데 굳이 목차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씩 넘겨보라는 거죠. 그리고 눈에 잘 들어오는 거 이렇게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띄엄띄엄 읽다 보면 이 책이 뭐가 중요한지 뭐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형광펜이나 이런 거를 메모를 쭉 하면서 이렇게 읽으면 나중에도 보면 책들이 이 내용이 너무 좋았구나 하고 꼼꼼하게 읽게 되는 거죠. 깐깐하게 책을 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걸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은 정말 나의 어떤 멘탈 관리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다 갖춰지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집이 방이 7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방 한 칸은 서재로 책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이게 하이리빙 만나면서 책들이에요. 그 책들이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한 권 한 권을 이렇게 만져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해서 또 읽었지만 또 읽게 되고 또 읽게 되게 하면서 저도 지금도 저는 책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어째 제가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지 않을까 제가 새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네요. 두 번째는요, 미디어예요. 이제 제가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미디어를 파트너들이 듣게 이렇게 하나씩 올릴 때마다 그걸 딱 올리면은요, 이제 내가 미디어를 뜨게 되면, 굉장히 아침에가 빨라져요. 막 이렇게. 저 아침마다 운동 다니거든요. 그러면 한 7시 정도냐, 8시면 집을 나가게 되는데, 그 빨리빨리 행동이 되더라고요. 그럼 미디어를 듣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바뀌고, 나도 모르게 화이팅을 그냥 외쳐요, 저 혼자. 그렇게 하면서 저녁에는 이제 또 듣거든요, 저녁에 들으면 좋은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애들이 시집장가를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이 이제 치워놓으면 그대로 있죠. 근데 이 집을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게 돼요. 그 미디어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까지 깨끗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 강사들의 수고로움을 느껴져요. 야, 이사장님 대단하다. 다들 왜들 이렇게 강의를 잘하시는지 저만 빼고 다 강의를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강의에 대한 어떤 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달 동안 이분이 강의를 많이 고민해서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맞아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그러면서 제 내면적으로 또 성장을 또 해나가는 그런 부분을 또 감지하게 합니다. 자, 미팅 참석이에요. 미팅. 우리가 이렇게 미팅을 참석하게 되면요. 콩나물 아시죠? 콩나물. 콩나물 보면 콩나물은 물을 주면 쭉 빠져야 돼요. 물이 잠기면 콩나물이 썩거든요. 미팅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팅을 참석하면 콩나물은 물이 빠지지만 잘하고 있거든요. 물을 주면서 우리도 성장하는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가 미팅을 참석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오늘 이분 모시고 올 걸, 이분을 초청할 걸. 그리고 꿈이 살아나고 명단이 살아나고 열정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너무 많은 거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성공 비결이 뭐냐고 하면 저는 한 번도 미팅을 빠진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것이 나를 성공으로 이끈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뭐 쉽다, 그러면 쉽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쉽게 미팅을 빠질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우선순위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미팅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하고요. 그래서 조성욱 사람이 강의장이 안 보이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제가 뭐 어디 외부로 강의를 갔거나 뭐 호언을 갔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그분은 당연히 우리 파트너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조성욱 사람 미팅을 빠질 리가 없지 이런 말씀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미팅을 하고 지방을 갈 때도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온다. 그러니까 내기를 어떤 분들은 내기를 했다고도 해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 약속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팅을 참석하다 보면 그 어떤 본인의 어떤 주관이 있어요. 파트너가 참석하면 참석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파트너 중심으로 아니면 스폰서 중심으로 또 시스템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이 없거든요. 그런데 미팅을 제대로 잘 참석하시면 결단이 서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절대 고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참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줌 미팅 이런 거 할 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기계치고 컴퓨터도 잘 못하고 이럴 때 참 너무 제가 당황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줌 미팅을 제가 컴퓨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줌 미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에피소드가 많겠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이디빙에서 성공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들의 이렇게 멘토이신 이성구 대표님 같은 경우 보면 토요일날 미팅도 들어와 계세요. 저는 토요일날 미팅을 딱 보고 이성구 대표님 보고 이성구 대표님도 들어와 계셔.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하는데 후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어느 날 강금래 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처럼 이렇게 궤도에 올라올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더 열심히 파트너들한테 힘을 주고 미팅을 또 열심히 참석해서 그들이 꿈을 이루는 걸 볼 수 있게 우리는 그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성구 대표님이나 우리 여러분들 리더사님들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덱스터 예거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꿈은 나이가 없다고 했어요. 꿈꾸기를 멈추면 나이가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꿈에다 꼭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팅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오전 시간을 많이 이제 활용해서 뭐 운동을 한다든가 뭐 할 때는 오전 시간을 왜냐하면 게을러지기 쉬운 그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어떤 뭐 운동을 한다든가 뭐 어디 모임을 참석한다든가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미팅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팅에 저녁 미팅에 빠지는 절대 빠지지 않게 이렇게 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팅을 참석하다 보면 진행자가 되기도 하고 또 참여자가 되기도 해요. 근데 누군가는 다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하이 패밀리 때부터도 이제 제가 미팅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점이라는 거 없었어요.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좀 제가 또 추진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네 번째는요. 애용입니다. 애용. 저는
여기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하이리빙 하면 온유림을 정말 너무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온유림을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산후풍을 고쳤거든요. 그래서 회원 됐는데 온유림 써봤어요. 이걸로 이 사람이 진정한 소비자가 아닌가를 제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이제 사업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순위 제품이 하이리빙에서 당신이 1순위로 권하는 제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쿠게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하마르트라고.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타이어 가루를 입에다 비벼갖고 입에다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옳고서 식구들이 한번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번 달에 제가 우리 회원한테 그냥 그 얘기를 그냥 그분이 뭐 이걸 뭐 사라고 이러는 것보다도 그냥 이 얘기를 쭉 했더니 그분이 이 마마르트를 주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159만 원짜리를 주세요. 이러길래 제가 그냥 풀세트로 싹 보내놓고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장거리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해야지 가격도 저렴하고 나중에 착하게 되더라. 내가 한두 개씩 처음에 권해보니까 풀세트로 권하는 게 가장 그분을 이해하는 거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오해를 하시더니 오해해서 미안해요.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 얼굴이 더 예쁘지 않아요? 근데 얼굴도 많이 작아지고 살 빠졌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냐면 제 나름대로 노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도 플라즈마이고 저녁에도 이게 이렇게 뭐야 이게 이름이 뭐야 햄마지 이거를 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그 기본에는요. 기본에는 뭐냐 페이스오프가 있어요. 페이스오프를 하시고요. 요새 뭐 이렇게 뭐 혈관 이거 우리 해독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좀 쭈글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데 똑같이 살이 빠졌는데도 전혀 얼굴이 탱탱하신 분들 차이는요. 아마 페이스오프를 기본으로 하시면서 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새 음파방석이 나왔죠. 음파방석.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음파방석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아유 조금 얼마나 좋겠어. 우리 뭐 또 기존에 무슨 방석도 있고 한데 겹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걸 써보고 15분, 15분이잖아요. 그거를 저녁에 두 번, 뭐 이렇게 이제 아침에도 잠깐 쓰고 저녁에 이제 두 번 쓰는 거를 꾸준하게 이렇게 했더니 3일째 처음에 쓰니까 졸려서 너무 죽겠더라고요. 너무 졸리고 미팅 진행하는데 앉았다가 제가 미팅을 진행을 못할 뻔했어요. 그 정도로 꾸벅꾸벅 졸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3일째 되는 날이 되니까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주 너무 피곤해갖고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이렇게 하다가 겨우 이제 제가 10시가 넘어서 집을 나설 수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뭐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다리가 우리 대전에는 계족산이 아주 좋거든요. 계족산에 갔다 온 것 같이 무겁고 힘들더니 다리가 1시간, 2시간 지나니까 다리가 시원해지고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화장실을 가게 되고 새벽에 가는 게 아니라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또 화장실이 급하면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그래서 이 회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요. 뭐 사람들이 일도 없이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스토리를 입혀서 애용을 하게 되면 그거죠. 스토리가 되는 거죠. 스토리를 또 입혀서 다른 분한테 또 가서 얘기하고 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이 음파 방석이 정말 너무너무 소개가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용하는 것 너무 좋은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신상품이 나왔을 때 본사에서 신상품 한다 이러면 저희 파트너들이 쫙 다 올라와요. 엄청난 시너지를 맞이합니다. 이번에도 음파방석 지사에서 직접으로 30개를 봤는데 아마 저희 파트너들이 아마 이렇게 구입을 아마 하고 전화해서 주문을 받고 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빨라요. 그렇게 하면 사업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상품이 본사에 있다 이렇게 해도 스스로들 굳이 그렇게 강조 안 하고 다들 이렇게 와 계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한지 아마 여러분들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사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관하는 거 있으면 그것도 같이 리듬을 타고 이렇게 같이 흐름을 타면 훨씬 더 수월하게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빠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빠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사용하는 게 곧 자랑할 수 있는 큰 강점이 되는 부분이 또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업 설명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업 설명보다는 소비자 관리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업 설명보다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사업 설명이 2년 정도 지났을 때 제 깨달음이 사업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품 설명했을 때보다 사업 설명을 하니까 주문이 더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니까 제품을 새롭게 이렇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느꼈고요. 제가 후원을 갔을 때 사업 설명을 너무너무 몸이 아팠는데 사업 설명을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 그렇게 아파서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오늘 어떻게 보내야 되나 했는데 몸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열도 내려가고 그래서 신기를 일으키는 그런 사업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리더사님들이라면 나와 같은 또 그런 경험을 또 했던 분도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보면은 좋은 자세로 모두에게 사업 설명을 또 하고 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나 이거 숙제야 하면서 들었더라도 또 하고 또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업 설명을 들어도 왜 들어오는 부분이 틀리잖아요. 이분한테는 이게 들어오고 저 강사한테는 이게 들어오고 왜 저번에는 안 들어왔던 게 나한테 이게 들어왔어 하는데 다 나한테 다 듣는 사람들의 그 어떤 생각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가장 강한 설득력을 가진 게 바로 또 사업 설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보도 여러분들이 아마 계보도를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계보도에다가 이제 사업 설명한 명단들을 자꾸 올리게 되면 또 명단이 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후원을 할 때 가장 필수적인 게 사업 설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 설명에서 토다는 게 결국은 목표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사업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택하고 후원을 할 때 그 타이밍이 오면 사람들은 또 사업을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소비자 관리입니다. 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거는 사업자가 먼저, 소비자 관리가 먼저냐, 뭐 사업자가 먼저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소비자로 있다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물론 소비자로 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혹여 무슨 일이 있어서 사업을 그만두더라도 물건을 씁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가 소비자로 나오면 물건만 쓰면 물건조차도 쓰지 않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단한 어떤 그 물건을 애용으로 한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소비자 관리는 한계를 다 본인이 느끼거든요. 이분은 뭐도 구입하고 다 이렇게 100%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뭐 그렇게 관리를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업은 이분한테 좋은 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리고 소개를 받으면 되니까 한 분한테는 뒤에 한 1000명의 회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무한대로. 그래서 소개하라 소리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정조사님이 양자측정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뭔가 이번 달에 뭔가 목표가 섰다 하면 이거를 딱 하면 이 도구 선택을 하는데 양자 측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설득력이 강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더 전문가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그래서 그리고 샘플을 제가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 차의 뒷부분에는 그냥 사람들한테 뭐 줄 거를 가득 실어갖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제 이분한테 좀 큰 제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곡물을 한 박스를 딱 들고 가서 해놓으면 벌써 이 사람 마음이 틀려져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가 잘 되고요. 특히 AS 할 때 표정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잘 처리를 해주시면 그때 오히려 더 전화해 보게 되는 거를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AS 뭐 물건을 사겠다고 했다. 얼마 전에는요, 2년 된, 24년 된 S로 음원골드를 갖다가 저한테 바꿔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디 박스로 넘어갔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그거를 가져와서 제가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겁은 나지만 내가 한 박스만 드릴게 하면서 이제 그분 또 제 주문과 같이 이렇게 한 박스를 더 서비스로 그냥 드린 거죠. 그랬더니 아니 아무렇지도 않은 거 제가 먹고 나서는 불안불안했어요. 제가 이거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AS 할 때 대수님들 내가 손해 보듯이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저는 우리 하이디빙의 건강칩 같은 경우는 4 플러스 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4 플러스 안을 굉장히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하이리빙 그 건강 이제 양자 측정을 하고 나면 한 달치는 절대 안 줘요. 우리는 하이리빙에 4 플러스 안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는 4 플러스 안을 이용하면 20%를 싸게 구입을 하는데 이게 10개월짜리도 있고 5개월짜리도 있는데 5개월을 쓰고 먹고 나면 반드시 재구매가 일어나더라. 근데 한 달을 한 번만 조금만 먹어보고 이런 사람들은 주문 안 하더라. 그래서 이 하이리빙이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바로 4 플러스 1의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냥 4 플러스 1로 구매를 합니다. 20%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소비자 카톡방을 추천을 합니다. 이제 소비자 카톡방을 추천을 하고 또 소비자 카톡방에서 그 스토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면 이분이 음파 방송을 샀거나 아니면 살려고 계획하시는 분이 그거를 쭉 이렇게 보내놔요. 그러면 우리도 이 화면이 막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한테는 막 한꺼번에 다 보내놨으니까 그걸 찾아서 또 다른 분한테 옮기고 이렇게 해서 초대할 때는 저는 그러거든요. 여기 한 달에 한 번 꽃구경을 우리가 그 핀이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꽃다발을 많이 이렇게 선물을 하는데 꽃구경을 시큰할 수 있어요. 그때만 조금 참으셔요. 그때만 되면 또 계속 이렇게 또 스토리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참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 있고 나갔다가 안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끊임없이 내가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꼭 이렇게 음, 음성이 까딱까딱 안 하게 이제 그거를 진동을 좀 이렇게 같이 처리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구매해서 확신해서 소개해서 사업으로 갈 수 있게. 예. 그래서 소비자 사업이다 뭐 나는 그 사업을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다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다 이것보다는 어떤 균형을 이제 밸런스를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밸런스가 저절로 맞게 돼요. 저절로 내가 맞추게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잘하는 쪽이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 관리가 잘 된다 그러면 하세요. 그러다가 하다 보면 이제 이건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사업자 쪽으로 사업 설명을 많이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같이 공유를 하면서 사업에 굉장히 많이 리듬을 잘 타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도 매출이나 뭐 멤버십이나 균형을 맞추면서 사업을 하면 너무 재밌겠죠. 예. 자, 우리 이제 그 상담을 하죠.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상담을 많이 하면 확실히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이 사업이 잘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안 하시는 분들은 소통이 덜 돼서요. 어떤 스포너나 파트너의 어떤 인간관계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약해지거든요. 아무래도 그리고 매일매일 상담을 하다 보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끔씩 얘기를 하다 보면 할 얘기가 없거든요. 제가 잘했던 거는 상담이었습니다. 저는 맨날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근데 상담하면서요.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스폰서나 저나 부정적인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항상 저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막 이런 얘기를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 그분이 웃으세요. 아유, 조성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아.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제 그림이나 이런 걸 보시면 제가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걸 아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하죠? 그리고 그게 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새벽에도 쫓아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은 잘하고 싶은데 생각만 만들 때 제가 눈이 막 속이 쌓인 그래서 택지도 잘 안 다니는데 택지를 타고 가서 한 2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무조건 잘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걸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칠게요 했는데 끝까지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래, 나 잘하고 있어. 나 잘 될 수 있어. 하고 나한테 칭찬을 해줬죠.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상담을 잘했던 그 비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좀 해주세요. 좀, 너무 이제 파트너하고 이제 친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혼을 내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늘 칭찬을 하세요. 칭찬을 하시고, 저는 항상요, 들었어요. 스폰서가 들어보면 맨날 대단하시대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 갔을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참 뒤에 알았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저렇게 하고 다니시는구나. 근데 저는 이미 대단한 사람이 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나는 그래서 늘 칭찬은 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통의 탐구죠.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화가 많이 오면 파트너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전화할 수 있어요? 요 얘기 좀 한번 물어봐 달라고.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좀 그분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스폰서들한테 전화할 때는 지금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서로 왜냐하면 전화 맨날 뭐 다음에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 이러면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또 말이 없음으로 해서 또 좋을 때도 있어요. 말이 없지만 서로 눈빛만 봐도 알고요. 전화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거든요. 이분이 왜 전화했는지를 알고요. 그냥 어깨 한번 톡톡 두들겨 주기만 해도 서로 눈물이 이렇게 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기꺼이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고 또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전화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스폰서가 먼저 상담을 해서 계속 전화를 하셔서 안부 전화 묻고 재밌는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파트너들이 상담을 받는 중에 피를 잘 받더라고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지금 사업을 무지 잘 되시는 우리 김민주 사장님 같은 경우가 특히 피를 엄청 잘 받아요. 제가 뭔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하면서 바로 실천을 해요. 그리고 내가 상담한 거를 100%를 받아들여요. 어떨 때는 200%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 책임감을 엄청 느끼는 거예요. 와, 내가 더 정말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해야 되겠구나. 나 부족한 것도 많은데 저렇게 내 말을 100%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책임감을 더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담 많이 하시죠? 예, 오늘부터 많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쌓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A과를 하실 때 보면 뭐, 세 군데 전화, 다섯 군데 전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를 도대체 몇 군데를 하시면 가장 좋을까? 저는 수도 없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도 없이. 그럼 무슨 얘기를 해요? 뭘요? 수도 없이? 그냥 안부 전화하세요. 그냥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뭐 오늘 점심 같이 먹을 수 있나요? 그냥 안 보잖아. 애들은 요새 뭐 잘 돼가고 있나요? 뭐 누구는 어때서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이 할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안 보잖아 하세요. 그 전화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안 보잖아 한다 하시고 계속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요. 전화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굉장히 전화하는 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는 거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안부 전화 많이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분이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대한 어떤 정보를 내가 많이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를 내가 많이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듣는 게 또, 그 상담에 또 사람들하고 또 신뢰관계를 잘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맞아, 맞아. 그 사람은 왜 그런데 하고 그냥 끄떡끄떡 그냥 같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맞아요. 뭐 100번을 들었던 소리를 해도 처음 들었던 것 마냥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분은 얘기하다 보면 했던 얘기 또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했잖아 얘기 아니라 그냥 처음 들었던 거 마냥 끄떡끄떡 하면서 이렇게 또 만났을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리고 이제 카톡 보내는 거, 이제 뭐, 지금 행사하는 거 많이 있으니까 그냥 카톡 보내려면 많이 볼 때 30분씩 걸리시지 않아요?
한 시간도 보낼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큰 사업입니다. 카톡을 정보를 보낸다는 거. 이렇게 행사하고 있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면 또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제 이게 며칠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전화할 때 그런 거거든요. 전화를 해도 혼나고 안 해도 혼나고 근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죄송해서 어떡하나요 이러면 아니 그게 당신 잘못이야. 지금 물가 안 오르는 데가 어디 있어 하면서 또 필요한 거를 또 주문을 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복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주는 거 굉장히 내가 어떤 복장을 하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비싼 옷을 입고 뭐 이런 것보다도 옷이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가 뭐 화장품이 묻은 이 옷을 그냥 며칠씩 입어서 여기가 막 누렇게 되고 무슨 뭐가 떨어진 거 이런 걸 까지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그냥 항상 단정하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거든요. 저녁마다 내일 입고 갈 옷을 딱 정리를 해놓으면 아침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를 보여주는 거는 바로 첫인상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떤 그런 거는 굉장히 복장 문제는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신뢰 쌓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침마다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하고도 신뢰 쌓기를 많이 하거든요. 교회를 가서도 신뢰 쌓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막 거기서 막 샘플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교회 가서도 그 성가대에 앉아갖고 또 샘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막 또 주문이 들어오고, 골프장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또 속에다 일어나기도 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사업이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사람 속에 있으면 답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 속에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상가를 딱 들어갔더니 약간 왜 가끔 보면 신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를 보더니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걸어만 다니면 돈이 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소개를 해요. 저는 쇼핑몰 대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대표까지 생겼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하이리빙 사업을 뭐 해요, 뭐 어째 이런 것보다도 요새는 제가 대표 소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더 진지하게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언어 선택,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부를 때 있잖아요. 우리 강경순 자이언트 사님이 80 먹은 사람들을 또 어르신들하고 참 친해요. 근데 언니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나는 닭살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분이 언니 할머니지 그랬는데 할머니라고 부르니까 다들 기분 나빠해요. 언니라고 그러면 다들 좋아하시대요. 그리고 이제 회원들의 남편들을 보고 제가 이제 어떤 단어를 쓸까 하다가 사장님 뭐좀 해다가 그냥 형부라고 불러보니까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형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형부가 있잖아요. 그분도 같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부가 이렇게 얘기했어. 당신 김치 담아주래. 이러면서 나를 굉장히 잘 보고 형부 노릇을 하려고 하고 언니면 언니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동생이면 동생 노릇을 하려고 하고 어떤 언어 선택도 그분의 존칭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은요.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칭찬을 하다 보면 약간 좀 아부하는 느낌이 내가 이렇게 아부를 하나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아카바의 선물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적들을 지붕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칭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카바의 선물에 두 번째 들으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그 신뢰 쌓기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 흉을 보시면 안 돼. 그게요, 사람들이 이거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소리 많이 하시죠. 나를 믿지 못해 드리는데 그게 그분들이 어떤 이미지에 이분이 딴 데 가면 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늘 칭찬하는 분위기 있다 보면 어딘가에 가면 누구 흉보고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습관이 돼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누군가 항상 험담을 하지 말고 칭찬하는 걸로 누군가 좋은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면 더욱더 신뢰를 쌓아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 흉볼 때가 더 재밌기는 할 때도 있죠. 누군가 칭찬하는 것보다 좀 속이 터질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오죽하면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파트너들이 그런 얘기할 때는 가서 당신이 믿는 부처님한테 저기 하나님한테 어디 있어요? 기도하라고. 거기 가서 기도해. 거기 가서 푸념 풀어놔봐. 속 터지면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이코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다 점검을 하면 책 읽기, 미디어 듣기, 미팅 참석하기, 애용하는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가 해내는 부분이고요. 이제 소비자, 이제 이거는 내면적으로 성장을 시키는 거고, 이제 사업을 끼우는 거는 그 기본이 된 상태에서 소비자 관리나 상담이나 신뢰 쌓기나 이런 부분을 해나가는 것은 결국은 사업 설명이나 이런 부분은 내 비즈니스를 크게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일의 계획도 저는 저녁마다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목표에 대해서 15분을 꼭 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뭘 쓰냐면 목표가 나를 이끈다 이렇게 써봤더니 우리 그룹에도 구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날마다 점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항상 본인을 칭찬하래요. 많이 나를 갖고 너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나를 가장 믿어주는 게 가장 좋고요. 나한테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말만 마음으로 사람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에이코아를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셀프 헬스케어를 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잘 올라오다가 또 이렇게 습관이 또 이제 잘한데도 다시 또 안 하다가 또 셀프 헬스케어 가거나 아니면 또 이제 내가 또 강조하는 부분을 막 글귀를 올리면 또 부탁한다 그러면 또 더 신경 써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코아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할 때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데 그거 8가지 중에 안 채워주면 어때요? 하나가 채워지고 2개가 채워지고 3개가 채워지고 4개가 채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8개가 꽉 채워졌을 때 그 뿌듯함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밤마다 제가 그걸 체크합니다. 그 부분을 저는 지금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빠뜨린 적이 없어요. 제가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도 수술이 끝나서 마취가 깨었을 때도 저는 에이코아를 꼭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꿈을 꿉니다. 우리 교업 사장님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부터 아마 다시 한 번 더 이 에이코아를 잘하면서 에이코아 리더가 돼 보신다면 아마 우리 그룹이 200% 500% 성장은 정말 이 코아 리더가 된 리더들 덕분에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제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리고 내 혼자 나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명이 잘하고 100명이 잘하고 1000명이 잘하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완벽하게 코아 리더가 돼서 다들 사업을 정말 단단하게 그리고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같이 공유한다면 정말 얼마나 행복하지 않을까 이 생각해서 저는 에이코아를 정말 꿈을 이루는 에이코아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화이팅 하고요. 반드시 에이코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이 더욱더 대가의 법칙으로 커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이루는 8코아를 통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중한 경험과 감동으로 사업 노하우를 알려주신 뉴 프론티어 오너 조승옥 사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 성장톡 말씀해 주실 이성구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이리뱅 로얄 오너 이성구입니다. 오늘 이미선 사장님의 사업 설명
그리고 조성옥 사장님의 에이코아 강의, 뭐 두 분의 강의는 제가 더 이야기를 하면 사족이 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어, 오늘은 제가 사람들에게 시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바로 긍정적인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몇 년씩 진행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무엇이 틀린가? 사실 뭐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에게 자기 시간의 대부분을 투자한다라는 것.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죠. 자,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0명에게만 이야기했는데 10명이 거절을 하면 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잖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이 사업을 그만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도 전염이 됩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거절을 당해도 약간의 스크래치만 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 안 되려나 봐 하고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리빙 사업을 성공하고 싶다면 부정적인 사람은 일단 제끼십시오. 제낀다고 해서 그 사람과 인연을 끊는다거나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이리빙을 다음에 얘기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일단 내 전체 명단 중에서 맨 뒤로 넘기라는. 그래서 시간이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그분에게 다시 하이리빙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사람의 환경은 계속 변화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거절하고 있지만 6개월 후에는 하이리빙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예를 들면요. 제가 직장을 다녔었잖아요. 한 6개월에 한 번은 직장을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며칠 그만두고 싶다가 직장이 최고네 하고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렇게 이미 고쳐 먹었을 때 나에게 누가 와서 하이리빙 이야기를 하면 나 직장이 천직이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만두고 싶은데 뭐 없나 이럴 때 나에게 하이리빙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럼 한번 관심 가져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좀 뒤로 넘겨놓으세요. 그 대신 내가 꾸준히 전달하다가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내 시간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면서 내가 실패한 경험만 쌓이는 게 아니고요. 성공한 경험을 계속 쌓아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공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하이리빙 사업에서 성공을 원한다면 일주일에 한 3명 정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하이리빙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 좀 전에 에이코아 강의도 에이코아에 보면
한 달에 15명에게 사업 소개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3명이면 15명이 채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죠. 15명이 될 수도 있고, 4주일 때도 5주일 때 있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누군가에게 쇼더 플랜을 하고 있어야 내 비즈니스에. 물론, 내 신규 명단만 일 수는 없겠죠. 소비자에게 소개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는 내 파트너가, 파트너를 후원하다가 쇼더 플랜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최소한 3명을 신규로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서 쇼더 플랜을 해야 돼요. 그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후원하는 이게 하이리빙 비즈니스예요. 부정적인 사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죠? 긍정적인 사람을 찾아내는 비즈니스가 하이리빙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전달하셔서 긍정적인 사람과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